금요일 첫 순서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많은데 가정의 달이 어느 때보다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실종 아동의 부모들입니다. 이번 주 TBS 집중 리포트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를 잃어버린 뒤 일상이 파괴되고 모진 세월을 견디는 실종 아동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건네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딸. 수사가 다음 주에 만료 소멸됩니다. 그 딸의 유괴범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남겨두고 애가 타는 엄마. 딸의 실종 후 무너진 한 가정과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몽타주입니다.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던 자녀를 잃고 모진 세월을 견디는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정신장애인이었던 아들이 없어진 후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다는 강길수 씨. 아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흘려보낸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부부는 우울증을 얻었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죽었으면 뭐 그 당시에 가출 신고도 해놨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난 연락이 왔겠죠. 근데 뭐 연락이 안 온 거 봐서는 죽지 않은 걸로 다 판단을 해야죠. 아들이 정신장애를 갖게 된 것조차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려는 거에 뭐 어떤 거 있겠어요. 아이를 찾아가지고 근데 뭐 결혼 나이가 지났지만 결혼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게 마음이죠. 그게 마음품이지 뭐 만들어도 되겠어요. 잃어버린 지 30년이 된 딸을 아직도 찾아다니는 명노혁 씨는 흘러간 세월에 자신을 딸이 못 알아볼까 머리 염색하는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내년이 70인데 머리 염색도 참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저기하고 머리도 이렇게 일부러 걔가 알아보겠구나라고 여태까지 그러고 지나고 소원이라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제일 원이죠. 이처럼 어디에 갔는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종 아동은 시시각각 발생합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실종 아동 등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연평균 18세 미만 아동 2만 5천 명이 실종됩니다. 다시 말해 하루 평균 60여 명의 아동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 달이 되면 실종 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종 아동 신고 접수 건수는 5월 달이 6,586건으로 1년 12달 중 가장 많은 실종 아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가정의 달이 되면 가족들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으로 나들이를 갈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는 지난 2014년엔 258명, 지난해에는 210명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가정이 해체되고 일상이 무너지는 아픔이 생긴다고 실종 아동 가족들은 눈물로 얘기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애들하고 나머지 있는 애들하고 제가 노숙까지도 한 사람이에요. 내 천일하고 돈 총 재산 다 날리고 그러고 있다가 애들이 갑자기 시설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애들이 시설에 있어요. 나머지 애들도. 그렇기 때문에 실종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인적 사항은 평소에도 숙지하도록 하고 길을 잃었을 때 제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아이들에게 평소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주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교육을 할 때는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할극이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지문을 사전 등록해
실종됐을 때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면 아이의 사진과 지문, 특징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안전드림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에 그치고 있는 코드 아담 제도.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안내 방송을 해 집중 수색하는 이 제도가 철저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디에 있든 자녀가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실종 아동 부모들의 마음은 오늘도 애가 탑니다. 보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꼭 찾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 되면은 진짜 죽고만 싶은 심정이니까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좀 찾아. 딱 43년 됐어요. 실종된 지가. 근데 절대로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면 이 사진을 잘 보시고 비싼 아이 혹시 진짜 있다면 아빠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만큼은 도왔으면 좋겠어요. TBS 김정호입니다. 네, 실종 아동 부모들의 애끓는 이야기를 집중 리포트로 들어봤습니다. 네, 부모들을 만나고 온 김정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이제 모레는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많잖아요. 5월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들이도 많이 가게 되고 아까 리포트에서 봤듯이 5월에 그래서 가장 아동 실종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5월 달에는 날씨도 좋고 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같은 때에 가족들끼리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으로 나들이를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실종 아동 수도 증가하는데요. 지난해만 놓고 좀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5월 달에만 2,050명의 실종 아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달보다 400건 정도 많은 수치인데요. 이 중 여전히 실종 상태인 아동이 84명이나 됩니다. 네. 그만큼 나들이를 나가기 전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꼭 숙지를 시켜줘야 될 것을 3가지로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멈추기, 생각하기, 도움 요청하기 이 3가지인데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잃어버리게 됐을 때 아이가 스스로 찾아 나서게 되면 길이 엇갈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제자리에 멈춰서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자리에 서서 평소에 부모님이 가르쳐줬던 부모님 이름과 또 연락처와 같은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스스로 요청하는 이렇게 3가지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평소 아이에게 미아방지 팔찌나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인적 사항을 외우도록 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자리에 서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도움 요청하는 거 아이들에게 꼭 숙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뭐 골든타임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실종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실종되면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종 이후에 12시간이 지나면 끝내 못 찾을 확률이 58%입니다. 예. 또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68%, 일주일이 넘어가게 되면 89%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2시간 안에만 찾아야지 절반 네. 이상은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네, 거네요. 그래서 아. 가장 최소로 보는 게 48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끝내 못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코드 아담 제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코드 아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형마트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실종자가 발생을 했을 때
즉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함께 시설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출입구를 봉쇄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코드 아담을 통해서 발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합동 수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 지난 2014년 7월 이후에 이제 실종 아동 발생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네. 이 코드 아담 제도가 적용되는 곳이 아까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다중 이용 시설인 건가요? 네, 연면적 1만 제곱미터를 이제 다중 이용 시설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점포와 놀이시설, 그리고 박물관, 철도 역사, 5,000석 이상의 전문 체육 시설, 그리고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등을 말합니다. 이런 곳이 전국에 4,100곳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100여 곳이 이제 코드 아담제가 시행이 될 수 있는 곳인데 더 많이 늘어서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아이들이 실종이 됐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골든타임 놓치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지금 뭐 어린이날만 찾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예. 아까 뭐 인터뷰하신 분은 40년 넘게 아이를 찾고 계시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네. 하던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더욱 또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종 아동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장애 아동들인데요. 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인적 사항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제 부모님을 찾을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실종된 아동이 실제로 경찰서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인적 사항 파악이 안 돼서 시설에 보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설에 보내지면 신규로 호적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로 호적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기존의 호적상 이름과 생년월일만 가지고 자식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찾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자기 인적 사항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본인의 인적 사항을 말을 못하니까 신규 호적을 재발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이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 시설에서는 이 아이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규 호적을 만들죠. 근데 부모들은 집에 있었던 호적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아이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인적 사항을 기억 못하니까 이제 다시 호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 안전드림 서비스, 그 지문 인식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이용하면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애초에 실종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후에 혹시 발생했을 때는 골든타임 48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화 기자와 함께 실종 아동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